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주제는 ITUT Y.3531 머신러닝 표준 및 ITUT Y.SUP.AISR 인공지능 표준화 로드맵으로 신성필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이신 애들이 신성필 연구원님께서는 2015년 고려대 컴퓨터 전파통신공학 석사를 졸업하셨고요. 현재 에트리 표준연구본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본 과제는 작년에 처음 스타트를 했는데요. 벌써부터 우수한 성과를 내고 계시고 오늘 발표에서는 그 우수한 성과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에 대한 표준화 동향 또 전략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발표자이신 에트리 신성필 연구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ITUT 서비스형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 표준 개발 성과와 인공지능 표준 동향에 대해서 발표할 애트리 표준연구본부 신성필입니다. 해당 내용은 지금 IITP와 함께 수행 중인 인공지능 핵심 표준 및 머신러닝 서비스 플랫폼 표준 개발에 대한 과제 성과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작업했던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 한국말로 서비스형 머신러닝이라고도 하고 뭐 서비스로서의 머신러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표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같은 단체에서 인공지능 표준 로드맵을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국제 인공지능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Y.3531이라는 최종 표준 제정 번호를 받게 됐는데요. 서비스형 머신러닝 표준이.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ITUT Y.3 관련 시리즈들의 표준 개요들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ITUT Y.353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TUT Y.SUP.AISR이라고 써있는 저 문서는 인공지능 표준 로드맵인데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문서고 그 문서에는 현재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국제 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표준 갭 분석이라고 저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인공지능 표준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 발표 자료가 올라가 있을 텐데요. 2019 버전이 아마 있을 거고 지금 제가 발표 드릴 거는 2020년 버전을 현행화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공개를 했더니 이제 출처 없이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발표를 통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냐 혹시 필요하시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관련 자료를 메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ITUT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Y.3531의 에디터를 맡아서 표준 제정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그리고 같은 그룹에서 로보틱스 애저 서비스, 로봇 지능에 관한 이제 표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봇 지능뿐만이 아니라 로보틱스를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SUP.AISR도 지금 에디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JTC1 SC42에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TTA PG1000호라는 그룹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해당 그룹도 인공지능 기반 기술 프로젝트 그룹으로서 이제 국내에서 혹시 인공지능 표준 관심 있으시면 이쪽으로 찾아와서 개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3531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Y.3531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2020년 7월에 제정이 된 이제 따끈따끈한 표준이고요. 저하고 이제 차이나텔레콤에서 주로 개발을 주도해서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타겟 그룹을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ITUT라는 이제 표준 단체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SG13이란 곳의 워킹 파티 2에서 퓨처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야에 대해서 표준을 만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퀘스천 17이라는 곳에서 현재 표준을 개발했고요. 17, 18, 19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를 개발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ITUT에서는 여러 산업 분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표준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룹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개발하시기 위해서는 이쪽 그룹에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으로 3500, 3501, 3502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이 있고요. 3500 같은 경우에는 용어 정의, 3501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와 요구사항, 그리고 3502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참조 구조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해당 표준은 이제 또 다른 국제 표준 단체인 ISO IEC라는 곳에서도 같이 공동 작업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컨텐츠를 유사한 내용의 컨텐츠를 17788, 17789에서 협력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표준을 이해하시려면 이 문서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 표준을 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두서없이 시작을 했는데,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표준 개발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작업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먼저 그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과 그리고 시스템 컨텍스트, 생태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컨셉들을 먼저 개발을 하고요. 퀘스천 17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참조 구조, 그 기술에 대한 펑셔널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상세 내용을 퀘스천 18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에 계위가 있을 텐데, 모든 시스템의 크로스 커팅 문제, 횡단 관심사라고 하죠. 그래서 전 영역에 관심이 있는 매니지먼트라든지 보안, 아니면 거버넌스, 이런 엔드 투 엔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에 관한 것들을 퀘스천 19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차상으로 17, 18, 19 순서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예외적으로 18에서 참조 구조 개발을 먼저 하고, 그다음 크로스 커팅 문제를 먼저 다루고 요구사항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꼭 이런 순서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컨셉부터 잡고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표준이었던 클라우드 컴퓨팅 펀더멘탈이라고 했는데요. 이 표준에 3500, 3501, 3502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 관련 표준을 바탕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3503, 3504, 3505, 그리고 3519 이런 시리즈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전공하시면 잘 아시는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도 다 ITUT에서 지금 개발해서 표준화해 두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빅데이터 애저 서비스 이런 표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관련 한 것들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 제정이 되었고요.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도 이와 유사한 이제 활동으로 표준이 개발이 되어서 현재 3531이라는 문서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표준에서 이제 유저 뷰와 펑셔널 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요. 이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디자인하게 되면 아마 개발자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저 뷰, 펑셔널 뷰, 임플멘테이션 뷰,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뷰 모든 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것들 중에 표준에서 다루는 스코프는 유저 뷰하고 펑셔널 뷰만 현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멘테이션 뷰나 디플로이먼트 뷰는 어떤 회사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제 표준화 영역에서 표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산업의 이제 시장 경쟁 이런 것들을 저하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공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가 힘들다는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펑셔널 뷰까지만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3502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유저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요구사항에 해당한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펑셔널 뷰가 기능 구조, 참조 구조의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ITUT에서 사용하는 3호 시리즈에서 모든 이제 표준들은 이제 왼쪽과 같은 레전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의 개념, 어스펙트의 개념, 롤의 개념, 서브롤의 개념, 액티비티라는 개념의 레전드를 사용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롤 안에는 이제 하위 역할인 서브롤들이 다수가 존재하게 되고, 이 각각의 서브롤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준의 요구사항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353일에서 만든 표준도 이 레전드를 따라서 Functional Requirements,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리한 표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350에 나와 있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레전드를 활용해서 어떤 롤과 서브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커스터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로 이루어지는 롤들이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이제 구조로 요구사항과 그리고 참조 구조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53일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저희가 새로운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롤이 필요하거나 서브롤이 필요할 경우에 이런 걸 재정의를 해서 이 표준 안에서 이제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정을 한 것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빅데이터 애저 서비스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서브롤과 그리고 액티비티들의 개념이고요. 이제 아래 거가 저희가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를 만들면서 개발한 서브롤과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저런 서브롤과 액티비티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 서브롤로 새롭게 추가돼서 저희가 원하는 기능, 빅데이터를 제공하겠다 혹은 머신러닝을 제공하겠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게 현재 표준의 역할이고요. 방금까지는 이제 Y.3 시리즈,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시리즈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531에 대한 표준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세션이 표준 개발 사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개발이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향후에 관련 표준을 개발하거나 이런 표준을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주로 이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식으로 표준이 개발이 됩니다. Functional Requirement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의 컨셉과 서비스 스코프가 어떻게 어떤 범주 안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먼저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실제 머신러닝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컨텍스트인 클라우드 컴퓨팅,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서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컨텍스트, 그러니까 서브롤과 액티비티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롤과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실제로 어떤 유즈 케이스를 구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 디스크립션을 먼저 개발을 한 이후에 그 디스크립션을 기반으로 이러이러한 유즈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펑셔널 리콰이어먼트들을 도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쭉 한 번에 쭉 진행되면 가장 베스트 케이스겠지만 이제 개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기능을 개발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능이 또 필요하게 되고 유즈 케이스를 설계하다 보면 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되게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회의를 하면서 순서대로 쭉 진행됐다기보다는 유즈 케이스를 개발하다가 해당 유즈 케이스에서 동작하려고 하는 이러이러한 액티비티가 지금 정의된 서브롤에서는 적절한 서브롤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시스템 컨텍스트나 에코시스템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제 필드 분석이나 혹은 이제 서브롤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새로 정의를 하는 식으로 개발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펑셔널 리콰이어먼트를 뽑는
과정 중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 사이클을 반복을 해서 표준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프로세스, 그러니까 각 절차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서비스 스코프는 당연히 이제 그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텐데, 구체적으로 뭘 제공하냐?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서 머신러닝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캐퍼빌리티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서비스 스코프로 잡았고요. 그래서 해당 스코프로 잡고 나니 이제 리얼 필드에서 실제로 아마존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에서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이러이러하게 있었다라는 것들이 표준 회의에서 실제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각 사마다 갖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관련 에코시스템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스코프는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컨셉은 이랬다. 그래서 정의는 클라우드 서비스 카테고리 in which the capabilities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영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쓰고 싶어서 썼던 게 아니고,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IaaS나 PaaS, NaaS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의하고 이제 컨시스턴시를 좀 맞추기 위해서 해당 구문들을 많이 차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가 좀 어렵게 됐고요. 결론은 이제 프레임워크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캐퍼빌리티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스코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시스템 컨텍스트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존하는 상용 시스템들의 프레임워크들을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아마존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클로바인가요? 아무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애저 서비스에도 이제 각자의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세스들이나 프레임워크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표준에서는 좀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3531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에 있는 기능들의 용어만 조금 바꿔서 위에 적용을 하면 이제 매칭이 된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임워크를 소개드리면 먼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한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 그리고 뭐 레이블링 과정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 디벨롭먼트,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모델을 수집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된 모델, 트레인드 ML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트레인드 ML 모델을 실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배치하거나 원하는 시스템에 배치를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정의해서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3531에 있는 실제 그 제너럴 프로세스의 임플멘테이션 예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바처럼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경우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그러니까 지도 학습을 가정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머신러닝을 가정해서 레이블링 과정은 없고, 그 다음에 피어처 엔지니어링을 한 이후에 이 데이터 셋들을 트레이닝 데이터 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나눠서 실제 모델 트레이닝, 모델 밸리데이션,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그 다음 모델 테스팅을 한 이후에 최종 배치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프로세스가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어떤 서브롤들이 존재할까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머신러닝 툴셋들을 제공하고 있는 실제 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정리했던
여러 자료 중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아래에 있는 라이프 사이클에마다 단계마다 존재하고 있는 회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링 회사가 특히 많은데요. 데이터 레이블링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도 하니까 이제 좀 저쪽 시장이 활성화돼서 좀 많게 존재하는데 이러이러한 뭐 레이블 박스라든지 마이티 AI라든지 이런 레이블링만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버저닝 해주는 것, 그리고 뭐 하드웨어 쪽에 있는 것,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그러니까 모델 아키텍처들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여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 머신러닝 산업 생태계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브롤과 액티비티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제 컨센서스를 가지고 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ML 모델 프로바이더, ML 프레임워크 프로바이더, ML 프레임워크 커스터머, 그리고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바이더는 기존의 3호 시리즈가 아닌 빅데이터 애저 서비스인 3600에서 개발된 에코시스템에 있는 서브롤을 좀 차용을 했고요. 이 이유는 이제 서브롤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을 활용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빅데이터하고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표준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런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서브롤은 사실은 레이블링만 하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전처리 같은 것들은 기존에 기능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표준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이런 식으로 에코시스템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바탕으로 머신러닝 애저 시스템 컨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서 앞에 있는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옮겨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데이터 프로바이더나 프레임워크 프로바이더 그리고 프레임워크 커스터머들이 이제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클라우드 서비스 커스터머로 매핑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실제 3531의 표준을 보시면 이 에코시스템과 시스템 컨텍스트 간의 상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롤과 액티비티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 유즈 케이스들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제네릭 프로세스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디자인을 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ML 데이터 어노테이션과 레이블링을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테스팅하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리러닝이나 리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유저에게 리포팅을 해주고 해당 그 리절트들을 머신러닝의 리절트들을 세이브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지들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현재 아직 기술적으로 좀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이제 핫한 분야죠. 이런 것들도 담고 싶어서 그 오토 ML, 자동화된 ML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뭐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든지 이런 분산 학습 기능들이 많이 요즘에 핫한데요.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오른쪽과 같이 이제 펑셔널 리퀘어먼트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문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이 레벨 펑셔널 리퀘어먼트의 제목만 가져온 거고, 상세 내용들은 3531 문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가 있다라는 것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3531에 대한 이제 표준 개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선 페이지에 이 스탠다이제이션 스텝을 따라서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저희가 개발한 3531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애저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으시거나 어떤 펑셔널 리콰이어먼트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러이러한 스텝으로 개발된다는 것을 참조하셔서 개발을 하시면 좋은 표준을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3531에 대한 전체 표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간략하게 이 표준만 이제 발표하려다 보니까 GISC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표준의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표준 동향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좀 후반부를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 여유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sub.ai SR은 이제 표준 로드맵을 이제 인공지능 관련 표준 로드맵을 분석한 표준이고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표준이고 제가 메인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U뿐만 아니라 ISO IEC나 IEEE 그리고 W3C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크로노스 그룹 그리고 ONNX 이런 사실 표준화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까지 커버해서 전반적인 인공지능 표준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고요. 목록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표준 갭 분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개발 중이라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컨텐츠의 내용들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표준이 있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요 기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적 표준화 기구, 사실 표준화 기구, 커뮤니티 그룹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이렇다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까지만 해도 ITUT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몇 개 되지 않았고 JTC1, SC 42, 40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이 될 무렵에는 이제 인공지능 표준이 에서 활동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져서 ITUT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산업 영역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관련 그룹들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뒤에 보시면 표준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JTC1 같은 경우도 SC42가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을 표준화하고 있는데 워킹그룹 5까지 워킹그룹 5와 조인트 워킹그룹만 존재했던 상황에서 이제 AG라고 어드바이저리 그룹과 에듀 그룹들이 생설이 되면서 앞으로 활발한 표준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도 크로노스 그룹에서 이제 NNEF에 버전업을 하였고 그리고 IEEE에서도 기존의 7000 시리즈 이외에 이제 2000 시리즈 그리고 3000 시리즈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이 새로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W3C에서도 머신러닝에 관련 이제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서 웹ML 그리고 AIKR은 이제 논리지 리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하는 그룹인데 이런 그룹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ONX 그룹도 사실은 버전 1.7로만 업데이트 됐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써 있는데 이제 GitHub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 성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공적 표준화 기구만을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드린 거에는 2019년 버전만 있을 텐데요. 2019년 버전에서 JTC1, SC42는 워킹그룹 1과 워킹그룹 2, 워킹그룹 3, 워킹그룹 4, 워킹그룹 5 그리고 조인트 워킹그룹 1에서 각각 파운데이셔널, 워킹그룹 1은 파운데이셔널,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 기술, 그리고 워킹그룹 2에서는 데이터, 워킹그룹 3에서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관련, 그리고 워킹그룹 4에서는 유즈 케이스, 그리고 워킹그룹 5에서는 계산적인 접근법, 그리고 조인트 워킹그룹 1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2020년 버전으로 보면 이제 빨간색이 신규 MP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인데요.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워킹그룹 1에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제 추가로 되었고 워킹그룹 2에서는 데이터 퀄리티에 대한 신규 표준안이 이제 개발 중입니다. 워킹그룹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퀄리티 문제를 다루는 이제 표준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펑셔널 세이프티 관련 표준이 이제 신규 MP가 되었습니다. 워킹그룹 4 같은 경우에도 라이프 이제 유즈 케이스를 개발이 이제 끝나가는 단계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신규 표준안을 제안을 하였고요. 워킹그룹 5는
어, 그 머신러닝 평가 방법 그리고 놀리지 엔지니어링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한 표준을 신규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ITUT 표준 관련해서는 2019년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 분량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산업 도메인은 앞에 SG의 그룹에 제가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놔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미래 네트워크 분야에서 표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포커스 그룹 5G ML이라는 곳에서 이제 IMT 2020에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어서 관련 표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2020년으로 들어왔을 때는 스터디 그룹 2에서도 신규 표준안을 제안하였고요. 그래서 환경 운영 관점 면에서 신규 표준이 제안되었고, 스터디 그룹 13에서도 여전히 IMT 2020에 대한 표준이 신규로 많이 제안이 되었고, 그리고 16에서 굉장히 많은 표준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제 멀티미디어 쪽에서 아무래도 머신러닝 해당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또 이제 그 AI for Health라고 그 포커스 그룹 16에서 스터디 그룹 16에서 관련하고 있는 포커스 그룹에서 개발한 내용들도 조금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헬스케어 관련된 표준들도 실제로 제안이 돼서 현재 20년에는 이렇게 많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EEE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새로 업데이트된 건 없고요. 2019년 막바지에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해당 표준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IEEE의 특징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표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7000 시리즈들의 관련 표준인데 ethical driven이라든지 이런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 사용할 때 어떤 윤리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참조하시려면 이 표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갭 분석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맵도 참여를 하는데, 이 전략맵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표준 문서의 범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의가 있고 요구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 아키텍처, 참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PI,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 그리고 기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이런 표준 문서들을 범주에 두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기술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표준이 나왔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갭 분석표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API나 인터페이스 이쪽에 대한 표준이 많이 없었고, 데이터에 대한 표준은 NNEF 말고는 많이 없었는데요. 2020년에 들어서는 신규 표준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는데, 개념 정의 표준에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리고 유즈 케이스와 요구 상황 이런 것들이 기반 데이터 신뢰성 쪽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NEF와 ONNX 이런 것들이 신규로 데이터 포맷을 제공하였고요. 그 뒤에 그리고 ITU와 IEEE는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산업 분야에서 어떤 표준이 개발되고 있는지 잘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산업 도메인별로 개발하고 있는 ITU와 IEEE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공을 했고요. 보신다시피 데이터 포맷에 대한 표준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온 질의사항은 없고요. 아마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질의 별도의 사항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형 기계학습 표준 문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비스형 머신러닝 표준은 펑셔널 리콰이어먼트, 기능 요구 사항들을 정의한 표준인데요.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대형 서비스 회사들 위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표준 문서를 참고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참고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머신러닝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할 때 어떤 펑셔널
어떤 기능들을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때 굉장히 좋은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학습 기술을 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발하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요구사항들을 참조하여서 개발하시는 데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표준 개발 R&D 성과 세션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